안녕하세요. 손해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노인 하면 여러분은 어느 연령대를 떠올리시나요? 예전에는 노쇠한 이미지를 70, 80대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기대 수명이 늘면서 90대 이상의 연령대로 옮겨갔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70세가 훌쩍 넘어도 일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여긴다고 합니다. 103세의 세상을 떠난 독일 작가 벨 코프먼은 생전에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늙을 틈이 없어요. 언젠가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면 가만히 앉아서 늙어보겠지만 지금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가 없네요. 이처럼 우리는 모두 같은 속도로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만히 늙어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몸도 정신도 활기차게 젊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은 독일의 92세 의학 박사가 전하는 평생을 젊게 사는 비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나이 들어도 늙지 않기를 권하다. 오래 산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내가 활력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죠. 죽기 전까지 몸과 정신의 활력을 유지하고 노화를 늦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 5가지가 무엇인지 같이 읽어볼까요? 노화를 늦추는 첫 번째 조건, 높은 자존감.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을 찾고자 하는데 자존감부터 언급하는 것이 어쩌면 조금 의아하게 생각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사람의 의식, 다시 말해 자기 삶과 자기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실제로 건강에 아주 큰 역할을 한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 이런 관점이 우리가 삶에 대해 느끼는 흥미와 권태를 조정할 뿐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인 건강, 즉 심장을 포함한 모든 기관의 혈액순환이나 면역체계의 원활한 기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정신신체의학은 우리에게 정신과 신체는 하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노화를 늦출 수 있다고 가르쳐준다. 어떤 사람의 자존감이 높은지 낮은지 여부와 삶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는 대개 유년기에 결정된다. 이런 점에서 나는 어머니에게 감사하다. 어머니는 언제나 나와 남동생에게 우리가 뭐든지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셨기 때문이다. 너희는 멋진 아이들이야. 너희들은 뭐든지 해낼 수 있어. 우리가 어쩌다가 멍청한 짓을 했을 때에도 어머니는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살아가면서 늘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말이다.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부모, 교사를 포함해 주위 사람들로부터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엄청난 행운이다. 특히 이들이 의심과 회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 사로잡혀 있을 시기에 무엇보다 가까운 사람들이 주는 확신과 지지가 필요하다. 어렸을 때 수많은 의문과 불안감에 맞서 싸웠을지라도 나중에 자신이 좋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일을 찾거나 사랑하는 사람,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내면의 안정을 찾고 소속감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다. 자존감, 즉 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능력과 욕구를 알아차리고 나와 남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은 나이가 들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삶을 둘러싼 여러 상황들이 변하고 다른 불안 요인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자존감은 힘의 원천이 된다. 노화를 늦추는 두 번째 조건, 건강한 식생활. 조금 과장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노화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선 상당히 파렴치한 식품 산업계가 뻗치는 다양한 유혹의 손길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하는 문제다. 광고에서 보여주는 화려하고 알록달록한 상품들, 즐거워 보이는 아이들, 화목한 가족들, 활력 넘치는 스포츠 스타들, 그리고 평화로워 보이는 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든 피자, 감자칩,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들이 편리하고 저렴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는 주장에 설득당할지 아닐지 선택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채소, 제철 과일, 비타민이 풍부한 샐러드와 건강한 자연식품 대신에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해치는 방부제, 인공 감미료, 그리고 인공 향신료 등 각종 화학물질이 들어간 식품들을 고른다고 말한다. 질이 낮은 원재료와 과도한 지방, 설탕, 그리고 소금 함량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나이가 들어서도 튼튼한 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칼슘을 섭취해야 한다. 뼈는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재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매일 식품으로 섭취해야 하는 칼슘의 권장량이 약 1000mg이라는 사실이다. 치즈, 브로콜리 같은 특정한 채소 또는 칼슘 함량이 높은 생수 등을 마심으로써 일일 권장량을 쉽게 채울 수 있다. 우리는 혈관이, 그 중에서도 특히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는 동맥경화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은 동물성 지방의 과다 섭취를 주의해야 한다. 붉은 고기, 햄, 훈제식품, 버터와 크림 등을 조심해야 하며 버터 대신에 식물성 기름, 예를 들어 올리브유나 카놀라유를 사용해서 요리하는 걸 권한다. 그렇다고 식습관만으로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출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 유전적 소인으로 인해 간에서 너무 많은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해도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한편 노화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나이 든 사람들이 쇠약해지고 근손실이 나타나는 이유가 신체 활동뿐 아니라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기 때문임을 밝혀냈다. 꾸준한 운동은 물론 지방이 적은 육류나 생선 또는 계란에 들어있는 질 좋은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나이 든 사람들이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이유다. 올바른 영양 섭취를 위한 팁은 다음과 같다. 가능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재료를 영양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조리해 섭취한다. 요구르트와 치즈 같은 저지방 유제품을 섭취한다. 가능하면 유기농으로 재배된 채소와 과일로 다량의 비타민과 섬유질을 섭취한다. 가능하면 정제되지 않은 곡물과 콩, 견과류를 많이 섭취한다.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같은 붉은 고기는 줄이고 생선과 가금류 고기 섭취를 늘린다. 훈제 고기와 소시지와 같은 가공육 섭취를 줄인다. 베이컨, 버터, 크림과 같은 동물성 지방 섭취를 줄인다. 여기서 연어나 고등어와 같이 불포화 지방이 많은 생선은 예외다. 설탕, 케이크, 초콜릿, 그 외 달콤한 간식 섭취를 줄인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한다. 최소한 1.5리터 생수 또는 허브티여야 하며 설탕이 들어있는 레모네이드나 콜라는 제외한다. 과즙으로만 만든 순수한 과일 주스는 물로 희석해서 마신다. 술을 줄인다. 하루에 와인 한두 잔, 맥주 500cc 이하로 섭취한다. 커피와 홍차는 적당량만 마신다. 몇 가지 기본만 지키면 정말 훌륭한 식사를 준비할 수 있다. 노화를 늦추는 세 번째 조건, 규칙적인 운동. 운동을 하고 난 후 혹은 1시간 정도 산책만 해도 기분이 한결 좋아지는 경험을 누구나 해봤을 것이다. 더 단단해지고 에너지가 충전되며 기분이 좋아진다. 놀라운 일은 아니다.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100조 개의 세포는 더 많은 영양소를 공급받았고
폐는 더 많은 산소를 들이마셔 혈액에 전달했다. 심장 근육은 혈액을 모든 기관에 공급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움직여야 했지만 운동하는 것을 즐겼다. 뇌세포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을 더 많이 분비했다. 다만 근육들은 너무 많이 일해야 했기 때문에 살짝 화가 났지만 그래도 이런 운동을 거쳐 더 강해진다는 것을 충분히 납득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움직임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라고 말했다. 의사들은 몸을 움직이는 것을 묘약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움직임이 다 중요하다고 덧붙인다. 이 말은 특히 나이 든 사람들에게 중요하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언급조차 하기 힘들다. 이미 심혈관 질환을 겪고 있다 해도 실망하긴 이르다. 특정한 훈련 프로그램으로 해당 질환을 잘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면역 체계를 위해서라도 신체 활동은 꼭 필요하며 체중 부하가 실리는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뼈가 약해진다. 최근에 의사들은 암 환자들에게 운동 프로그램을 추가로 처방하기도 한다. 때로는 화학 치료를 더 받는 것보다 운동이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환자들은 운동을 통해서 다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자신의 몸을 신뢰하게 된다. 물론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스키를 타고 신나게 설산을 질주하며 내려가지는 못하겠지만 평지에서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즐길 수 있다. 수영장의 3m 점프대에서 다이빙을 하는 대신 물속에서 아쿠아로빅을 하면서 관절을 단련할 수도 있다. 조깅을 하는 대신에 노르딕 워킹을 하거나 그냥 가볍게 산책을 해도 된다. 노화를 늦추는 네 번째 조건, 끝없는 배움. 평생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은 필수일 뿐만 아니라 배움은 실제로 엄청나게 재미있다. 우리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뇌세포들을 자신만의 지식, 경험, 생각, 그리고 감정으로 프로그래밍한다.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의 경우 100번 정도 넘어지고 나면 다음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회색 뇌세포가 어떤 근육을 활성화시켜야 하는지 이해하고 기억하게 된다. 나중에는 언어, 수학 공식,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 우리가 읽는 책,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친구들의 얼굴도 저장한다. 이 모든 것은 자전거 타기와 마찬가지로 자동적으로 뇌세포에 저장된다. 운동할 때 반복을 통해 능숙해지는 것처럼 말이다. 뇌는 이렇게 계속해서 습득하고 처리하는데 한계가 없는 듯 보인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런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즉 학습의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그렇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다. 우리에겐 뇌가 꽉 찼어. 더 이상 자리가 없어. 는 성립되지 않는다. 세포와 세포 사이를 연결하거나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서 새로운 정보를 끊임없이 익히고 저장할 수 있다. 당연히 나이가 든 뇌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것을 뇌의 가소성이라 부르는데 어제의 나의 뇌는 오늘이나 내일의 나의 뇌와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보자. 다음 콘서트에서 연주할 곡들을 준비하는 피아니스트는 반복 연습을 통해 뇌 속에서 시각과 청각, 운동 중추 사이에 뇌신경 연결망을 만들어낸다. 피아니스트는 몇 주 후면 모든 악보와 음뿐만 아니라 건반을 두드리는 손가락 근육의 움직임까지 저장해서 언제든지 불러올 수 있다. 동시에 음악적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 부분에 신경망이 촘촘하게 연결되어서 몇 년이 지나도 곡들의 화성과 음의 배열을 기억한다. 아니면 당신이 몇 주 동안 다녀올 스페인 여행을 앞두고 스페인어를 배울 계획이라고 가정해보자. 인터넷에는 훌륭한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이 많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단어를 열심히 외우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10번 내지 20번 정도 반복해서 외우면 굿모닝은 부에노스 디아스고 굿 이브닝은 부에나스 노체스라는 것을 당신의 뇌세포는 마침내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정보를 충분히 집중적으로 학습했다면 장기 기억에 저장되어 나중에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종류의 학습은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우리에게는 행운이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회색 뇌세포가 서서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른 세포들은 꾸벅꾸벅 졸거나 일종의 겨울잠을 자기 시작하고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도 녹이 슬거나 풀어져 버린다. 우리가 젊을 때부터 세포 사이의 연결을 많이 만들어 놓았다면 좋았을 것이다. 우리 머릿속에 소통망이 촘촘할수록 나이가 들어 세포가 죽거나 비활성화되어도 우리의 뇌가 문제없이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렇지 못했는가? 뭔가를 배우는 것이 당신의 적성이 아니었는가? 그렇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상태에서도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세포를 흔들어 깨울 수 있다. 우리 뇌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새로운 정보 전달 경로를 구축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말이다.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한다는 것은 신경세포의 미로에서 기존의 연결들을 유지하고 추가로 신경세포들 사이에 가능한 새로운 연결들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심각한 노인성 질환, 외로움. 외로움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사람을 병들게 만든다. 노화 연구 전문가들은 외로움을 가장 심각한 질병으로 간주한다. 나이 든 사람들에게 외로움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이다. 외로운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일종의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것과 다름없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면역체계에 손상을 입힌다.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너무 많은 염증 물질들이 몸속을 돌아다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코르티솔, 혈압, 그리고 혈중 지방 수치가 올라갈 수 있다. 몸의 면역 방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감염이나 암에 더 취약해진다. 여러 연구를 종합해보면 충분히 사회적인 유대감이 없는 사람들에게 관상동맥의 변화와 뇌졸중이 현저히 자주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외로움은 정신적인 위축에 그치지 않고 치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외로움을 인정하고 먼저 다가가기. 그럼 이제 시작해보자. 당신이 조금 나이 들었을지는 몰라도 절대 지루하거나 재미없는 사람은 아닐 것이다. 오래 산 만큼 경험도 많을 테니까. 당신은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과거와 미래가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견해가 조금 구식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필요하면 당신도 얼마든지 새로운 것들을 비교적 빨리 배울 수 있다. 안타깝게도 술집은 다양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로서의 기능을 대체로 상실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들을 놀라울 만큼 많이 제공한다. 내가 살고 있는 곳만 해도 주민들을 위한 여러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개설되어 있다. 요가, 줌바, 필라테스, 등 운동, 스키 체조. 이러한 체육센터의 강좌들이 있다. 다음 모임이 있을 때 그냥 찾아가서 둘러보고 사람들에게 말을 걸면서 조언을 구하면 된다. 아니면 교회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알아봐도 좋다. 반드시 종교가 있거나 어떤 특정한 종파에 속하지 않아도 된다. 주변을 둘러보면 얼마나 많은 공동체 모임들이 있는지 놀랄 것이다. 환경기술 강좌에서부터 합창단, 문화포럼, 전시회, 그리고 당연히 시니어 클럽도 있다. 당신이 사는 곳의 상황도 비슷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당신을 필요로 하고 인정받는 기분을 느끼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외로움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무료 급식소 배식 돕기나 이민자 자녀, 병원 환자 돌보기와 같은 자원봉사가 있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외로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 이런 기회들을 잘 이용해보자. 첫 번째 모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모임으로 옮기면 된다. 이렇게 해서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고 개인적인 친분을 쌓을 수 있다. 노화가 당신과 우리 모두에게 가져오는 불가피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용기가 필요하다. 나는 일상의 자잘한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질병, 통증, 상심, 그리고 최악의 경우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인생의 우울한 단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